80페이지 먼저 시작을 할게요. 오늘 이거 하는데 뭔가 중간에 음성 인식이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 자, 뭐부터 할 거냐면요. 이거 이 정도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화학 반응과 질량 관계 있잖아. 여기 단원, 다른 단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단원은 단원의 가장 큰 제목만 정말 100% 완벽하게 이해해도 완전 쉬워요. 지금 가장 큰 저 단원의 명칭이 뭐냐면 뭐하고 뭐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 화학 반응과 무슨 관계라고 되어 있어? 질량 관계. 이것만 100% 이해하면 나머지는 완전 쉬워요. 그럼 이걸 이해하는데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전과 어디 전과? 반응하기 전과 반응하고 난 후 사이에 누른 줄?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후 사이에 바뀌는 게 있지. 그 바뀌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바뀌죠? 원자별. 원자별이 바뀌어서 뭐가 바뀌지? 분자. 성질이 바뀌죠. 뭐가 바뀐다고? 성질. 너 왜 웃어? 너 설마 기억 못하는 거 아니지? 아니 선생님 앞머리 바뀌었어요. 보지 마. 나 이거 진짜 오늘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 앞머리를 잘라야 돼. 그래야지 틀리지 않는데 오늘 뭔가 약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딱 하는데 확 엇나간 거야.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계속 엇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할 거야 오늘 밤에. 더 짧아질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뭐가 바뀐다고요? 성질이 바뀌는데 성질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 바뀌기 때문에? 원자의 배열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이 있어.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절대 변하지 않는 건 반응 전후 원자의 무엇과 원자의 종류와 무엇은 수는 개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자, 변하지 않는다. 이거 외우세요. 이미 외웠으면 다행이고 이것만 잘 기억해도 되는 거야. 반응 전후 절대 변하지 않는 건 원자의 종류와 뭐라고요? 수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럼 결론이 생겨.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 원자의 종류와 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반응 전후 사이에 뭐가 바뀌지 않는다? 질량은 보존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보존된다고요? 질량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보존되는 법칙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질량 보존 법칙.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무슨 관계라고? 질량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화학 반응은 반응 전후 이게 바뀌지 않아서 똑같구나.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화학 반응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물리 변화도 똑같아요. 무슨 변화도? 물리 변화도. 물리 변화도 반응 전후 질량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런데 문제는요. 얘는 우리가 물리 반응은 처음에 있고 끝났잖아요. 화학 반응은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안에 규칙성이 있어요. 화학 반응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규칙성이 있어. 그래서 이 규칙성에 의하여 무슨 성질에 의하여? 규칙성에 의하여 반응 물질 사이에 반응하는 물질들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일정한 질량비가 존재해요. 일정한 뭐가 존재한다? 일정한 질량비가 존재해. 화학 반응만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물리 변화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화학 반응만 그래요. 그래서 나를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화학 반응에서는 규칙성이 있는데 반응하는 물질과 하나 더 집어넣자면 생성되는 물질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질량비에 해당하는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게 바로 뭐냐면 뒤에서 나오는 바로 이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그럼 벌써 법칙을 몇 개를 배운 거야? 2개를 배운 거야. 첫 번째 무슨 법칙이 있었고 질량 보존 법칙이 있었고 두 번째 이 화학 변화 안에서만 화학 반응 안에서만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하는 물질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존재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일정 선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질적인 이제 변화를 볼 거야. 뭘 볼 거라고? 변화. 실질적인 변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화학 반응에는요. 무슨 반응에? 화학 반응. 자,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변화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 앙금 반응이 있어요. 졸리면 10분 늘어나는 거야. 첫 번째 무슨 반응이 있다고? 앙금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반응이 있냐면 기체 발생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연소 반응이 있어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만 하셔도 돼요. 이건 진짜 외울 필요가 없는 단원이야. 내가 뒤에 가서 이건 외워야 돼 라고 하는 것만 외우면 돼. 여기는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앙금 반응 뭔지 알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섞었더니 A, B를 포함하는 물질이 이 안에 만들어지는데 바닥에 뭔가 가라앉았죠. 이 바닥에 가라앉는 걸 뭐라고 하죠? 앙금이라고 하죠.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A라고 하는 게 10g이고 B라고 하는 게 20g이었어. 그럼 A, B가 합해진 건 몇 g일까요? 30g이죠. 그래요, 안 그려? 그려요. 왜? 반응 전에 전체가 30g이었고 그럼 반응 후도 몇 g이어야 돼? 30g. 그런데 앙금이라고 하는 건 아 진짜 못 보겠어요. 나 수업을 못하겠어. 이어폰 저 없는데. 없어? 여기 이어폰 없구나. 내 앞머리가 너무 웃기다. 되게 귀여워요. 뭐만 해도 푸푸. 다시 다음에. 안돼. 10g, 20g이에요. 그럼 당연히 반응 후에 30g.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앙금 반응은 가라앉는 거니까 도망가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앙금 반응 자체는 이거 자체로 질량 보존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 실험으로. 그런데 두 번째 무슨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체 발생이죠. 기체 발생은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기체 발생에는 뭐하고 뭐가 있냐면 물질을 태워서 생기는 연소 반응. 아래 연소가 있는데 왜 또 연소예요? 달라요. 두 개의 연소는 결과가 달라요. 근데 위에 있는 연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나무나 종이를 태운다라고 생각할게요. 알겠지?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기체 발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네가 이전에 배웠던 게 있어요. 철과 황을 가열하면 무슨 철? 황화철. 그럼 황화철이라고 하는 거에다 묽은 염사를 집어넣으면 뭐 어떤 기체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네, 알려줄게요. 황화수소 기체가 발생이 돼요. 무슨 기체? 황화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나도 이름이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 다른 물질이 남아요. 됐니? 그럼 잘 봐야 돼. 연소에서 나무나 종이를 태운다라고 했는데 나무나 종이를 태우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어떤 기체가 나가냐면 이산화탄소 나가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물질이 또 있는데 뭐가 나가냐면 수증기가 나가요. 뭐가 나간다고? 수증기가 나가고요.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재가 남아요. 됐니?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나무랑 종이의 질량을 쟀어요. 됐니? 그런 다음에 산소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서 태웠어요. 근데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재만 남아요. 그럼 처음에 나무의 질량과 재의 질량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왜요?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해됐어? 네. 하지만 날아가 버리지 못하게 밀폐시켰어. 장소를 가둬놨어. 날아가지 못하게 가둬버린 거야. 가둬놓고 실험하면은 당연히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래서 여기 단어는 무슨 공간이란 말을 쓰냐면 닫힌 공간 반대로 열린 공간이란 말을 써요. 됐지? 결론은 하나예요. 열려있는 공간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 같은 걸 해버리면 질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그냥 측정할 때만. 하지만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말하면 질량은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우리가 기체를 측정을 못할 뿐이었던 거야. 됐니? 그런데
기체가 발생하는 이러한 실험도 닫힌 공간에서 실험을 하면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결과 자체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연소 반응은 달라요. 아래에 있는 연소 반응은 뭐냐면 이게 뒤에 거랑 연결돼서 한꺼번에 설명할 거예요. 아래에 있는 연소 반응은 내가 이미 익히 해준 거야. 철, 구리, 마그네슘 공통점이 있어. 얘네들 다 뭘까요? 금속이에요. 그리요? 안 그리요? 그려요. 얘네들은요 연소를 시킬게요. 그럼 연소시킨다는 건 공기 중에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그럼 그 결과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지죠? 첫 번째 거 무슨 철? 산화철. 두 번째 거 무슨 구리? 산화구리.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무슨 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 얘는 화합이죠. 그리고 얘는 어디에 속한다고? 화합에 속하지. 왜? A 더하기 B는 A, B 붙은 거. 그래서 화합이에요. 근데 얘가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것만 대표로 설명을 할게요. 저 철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솜이야. 이렇게 뭉쳐진 덩어리예요. 얘가 10g이 있었어. 얘가 몇 g이 있었어? 10g이 있었는데 이 10g을 불을 붙였어요. 뭐를 붙였다고요? 불을 붙였어요. 그럼 불을 붙이면 산소랑 반응하죠. 그랬더니 그 결과 제가 처음엔 저렇게 검은색이었는데 붉은색으로 바뀐 거야. 그럼 얘가 무슨 철이 된 걸까요? 산화철이 된 거예요. 그럼 산화철의 질량을 쟀더니 그게 몇 g이 나왔냐면 얘가 15g이 나왔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처음에 얘가 10g이었는데 왜 얘는 15g이 됐어요? 왜일까요? 이 과정에 누구랑 달라붙은 거야? 산소랑 달라붙은 거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결론이 이렇게 되는군요. 어떤 결론이 된다? 철 10g에 완전히 반응한 산소가 몇 g이었어? 5g으로 산화철이 몇 g이 생기는 거야? 15g이 생기는 거군요.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 질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지. 하지만 이게 그냥 열린 공간이었어. 그냥 놓고 보면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걸로 측정이 돼? 증가하는 걸로 측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니 안 됐니?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럼 오른쪽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자, 이어서 합니다. 5분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5분 설명 듣고 문제 풀면 끝인 단원이에요. 바로 뭐냐면 칠판 대신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딱 5분만 할 거다. 자, 두 가지로 예를 들 건데요. 마그네슘하고 산소로 할게요. 얘들아, 너네가 간혹 잘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뭐부터 썼어? 산소 뒤에 뭐 썼어? 마그네슘. 그런데 어떤 문제는 대부분 마그네슘 먼저 쓰고 산소 뒤에 나와요. 같은 문제예요.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냥 같은 문제예요. 알겠지? 산소랑 마그네슘을 반응시키면 어떤 마그네슘이 만들어지죠?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죠.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화학 반응식까지 들어갈 거예요. 자, 화학 반응식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는 어떻게 써요? O라고 써요. 마그네슘 어떻게 써요? Mg라고 써요. 산화 마그네슘은요 MgO예요. 됐니? 이 반응식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틀리냐면 공기 중에 산소지. 연소시킨다는 건. 공기 중에 산소는 두 마리가 한 몸이에요. O2. 우리 책 이름이 뭐죠? O2. 이 O2를 말하는 거예요. 산소같이 상큼하게. 과학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O2인데 O2 플러스 Mg입니다. 그럼 개수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얘는 금속이지. 네. 사실 금속은 O2처럼 분자로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2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금속은 앞에 써줘요. 됐니? 그럼 앞에다 2를 써줘요. 그럼 O2, EMG 두 개 숫자 맞지? 네. 숫자가 맞으니까 여기 대표로 앞에다 뭐 쓰면 돼요? 2 쓰면 돼요. 됐니? 이렇게 완성시키는 걸 우리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요. 됐어? 그럼 이제 실질적인 거 들어가 볼게요. 자, 마그네슘 6g에다 태웠어요. 마그네슘 6g을 뭐 했어요? 태웠다는 건 공기 중에 누구랑 반응해요? 산소랑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졌는데 이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을 쟀더니 그게 10g이래요.
그게 몇 그램? 10g. 그럼 질량 보존으로 먼저 푸셔야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완전히 반응시켰다고 했으니까 이때 필요한 산소는 몇 g이에요? 4g이죠. 이때 몇 g 필요하다고? 4g. 그럼 6g에 4g이 만나서 몇 g 된다는 얘기야? 10g이 되네요. 짝수지. 그러면 질량비 구할 수 있죠. 몇 대 몇 대 몇? 3대 2대 5죠. 이렇게 다 하기도 하고요. 그냥 3대 2까지 보기도 해요. 알겠지? 다 하기도 하고 3대 2까지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방금 했던 3대 2대 5라고 하는 이 값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왜? 화학 반응이니까. 화학 반응에서 얘가 무슨 비예요? 질량비죠. 아까 화학 반응에서 일정한 질량비는 무슨 법칙이라 그랬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에 의해서 만약에 산소 6g에 완전히 반응할 수 있는 마그네슘의 g을 찾으래요. 몇 g일까요? 잘하셨어요. 두 개가 몇 대 몇이 되면 되니까 3대 2 비례식 하시면 돼요. 3대 2는 x 대 6g 따라서 2x는 3, 6, 18 x는 몇 그램? 9g. 이때 이제 수학의 비례식을 쓰는 거야. 그럼 만들어지는 산화마그네슘이 몇 g이에요? 15g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을 이용해서 g을 구할 수 있었지. 됐니? 그럼 이때 사용된 법칙은 무엇입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이죠. 자, 이거를 그래프로 옮길게요. 못 풀면 나한테 혼난다. 얘는 마그네슘이래요. 그런데 세로축은 산화마그네슘이래요. 알아두세요. 세로축은 산화마그네슘이 나올 수도 있고 산소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 뭘 잘해야 된다고? 해석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하다. 산화마그네슘이 3g이 마그네슘이 3g이 있었을 때 산화마그네슘이 5g이 생겼대. 됐니? 그다음에 마그네슘이 6g이 있었을 때 산화마그네슘이 10g이 생겼대.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9g이 있을 때는 산화마그네슘이 몇 g이 생길까? 이게 어렵지 않죠? 15g이죠. 그치? 몇 배? 2배. 몇 배? 3배. 몇 배? 2배. 이게 뭐해? 몇 배? 3배지. 됐어? 처음에 기준을 정해서 보는 거야. 얘로 기준 정해서 본 거지. 근데 시험에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가 하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마그네슘 9g일 때 사용된 산소는 몇 g인가요? 안 어려운데요? 마그네슘 9g일 때 산화마그네슘 몇 g이었어? 15g이었지. 그럼 15g에서 9g을 빼야 되지. 그럼 몇 g이에요? 6g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인가요? 몇 대 몇? 3대 2죠.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게 얘예요. 너네가 안 좋아하는 거야. (5분) 넘었어. 이거는 이제 그냥 하는 거야. 뭐 생겨? 시험에 100% 잘 나와. 뒤로 연결된 거. 내가 뭐 시킬지 알지? 수소의 화학식 H2 2. 산소의 화학식 물은 H2O2 나 너무 잘못 그렸다. 가르치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크게 그려야지.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개수가 안 맞죠? 자, 맞추는 방법은요. 개수가 많은 걸 먼저 기준으로 잡으세요. O2 몇 개야? 5. 2개지. 그럼 5가 2개인데 얘는 몇 개야? 하나지. 그럼 얘를 몇 배로 늘려야 돼요? 2배로 늘려야 돼요. 그럼 얘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분자수죠. 앞에를 몇을 써야 돼요? 2. 그러면 5는 2개가 맞지? 대신 H가 몇 개가 돼? 4개. 근데 얘는 몇 개야? 2개. 그럼 앞에 뭐 써주면 돼? 그러면 맞지?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 뒤에 들어가는 시험 범위까지 같이 동시에 설명하는 거야.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죠? 분자죠. 이거 누구 분자예요? 수소 분자. 얘는 누구 분자예요? 산소 분자. 그럼 마지막 건 무슨 분자가 되는 거야? 물 분자가 되는 거야. 됐니? 네. 자,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얘 수소 기체. 그럼 얘는 무슨 기체예요? 산소 기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 기체 사이의 반응을 뭐라고 할까요? 기체 반응이죠. 무슨 반응이라고? 기체 반응이야. 근데 기체는 질량을 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대신 잴 수 있는 건 부피예요. 대신 잴 수 있는 게 뭐라고? 부피예요. 그래서 수소기체, 산소기체, 수증기라고 생겼을 때 화학 반응식을 기체 사이에 나와 있는 걸 잘만 세우면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바로 부피비예요. 바로 무슨 비라고요? 부피비예요. 그럼 수소기체, 산소기체, 수증기는 몇 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부피비가 2대 1대 2라고 하는 무슨 비가 생겨요? 기체 반응 사이에 부피비가 생겨요. 기체 반응 사이에 이 부피비를 뭐라고 하냐면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말을 했냐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얘예요. 이렇게 잘 나와요. 잘 보고 판단해라. 수소 2g에 산소를 완전히 반응을 시켰더니 됐니? 만들어진 게 몇 g이냐면 물이 18g이 만들어진대요. 물이 몇 g? 18g. 그러면 이때 산소의 질량은 몇 g일까요? 16g이구나. 16g이죠. 네. 이거 무슨 법칙 이용한 거야? 1.3. 줄래? 질량. 그렇지. 질량 보존 법칙이죠.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됐니?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와요. 틀렸어요. 너? 진짜?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이거 물상 시험에 나오지 않았냐? 몰라. 일단 봐. 자, 수소 4g에 완전히 산소를 반응을 시켰더니 몇 g이 나왔냐면 36g이 나왔어요. 물이. 됐니? 그럼 여기 몇 g 들어가요? 32g. 32g이죠. 이거 무슨 법칙 이용했어요? 보존법칙. 질량 보존 법칙이죠. 왜? 전체에서 앞에 거 빼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근데 봤더니 어머 선생님 얘도 그렇고요. 얘도 볼게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4대 아니지. 4대 4대 8대 9. 1대 8대 9죠. 이거 무슨 비예요? 질량비죠. 아까 말했지. 질량비라고 하는 건 무슨 법칙이라 그랬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했죠. 됐어? 그러면 위에 것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네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8대 9죠. 똑같죠? 자, 잘 기억하고 말해야 된다. 이거에 의해서 수소 5g에다 됐니? 수소 5g에다 산소를 33g을 반응을 시키면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물은 몇 g일까요? 38g. 45g. 45는 좀 너무했지 아, 않니? 너무 차라리 낮나요? 38은 낫지. 알겠습니다. 자, 40g. 수소 5g에다 산소 33g을 완전히 반응시키면 마지막에 물은 몇 g일까요? 36g. 36g이죠. 왜일까요? 저기 때문에. 왜일까요? 이 물질 사이에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존재하지. 그럼 얘랑 얘가 몇 대 몇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 1대 8. 그럼 얘는 결국 몇 g밖에 참여를 못해? 4g. 얘는 몇 g밖에 참여를 못해? 32g만 참여해. 그럼 이 말인 즉슨 수소 5g 중에서 남는 게 생기죠. 1g. 1g이 남아요. 그 다음에 산소는 몇 g이 남아요? 1g이 남아요. 그럼 이 1g은 반응에 참여한 거 안 한 거? 안 한 거. 그럼 반응에 참여한 건 몇 g을 만들고 36g을 만들고 그럼 남는 건 전체 몇 g이 남는다는 얘기야? 두 개 합해서 2g이 남는다는 얘기지. 됐니? 이건 무슨 법칙으로 풀어준 거죠? 일정 성분비 법칙으로 풀어준 거죠. 그런데 아까 얘네들 사이에 기체의 부피비는 몇 대 몇 대 몇이랬어? 2대 1대 2라 그랬지. 잘 봐. 그럼 수소 20ml에 완전히 반응할 수 있는 산소는 몇 ml? 10ml. 그럼 완전히 만들 수 있는 수증기는 몇 ml란 얘기야? 20ml란 얘기야. 됐니?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내가 수소 30ml랑
밀리리터가 너무 많지. 수소 30ml랑 그 다음에 산소 30ml를 완전히 반응시켰을 때 만들 수 있는 수증기는 몇 g일까요? 20ml. 틀렸어요. 10g. 몇 대 몇 대 몇이라 그랬어? 1대1. 얘 30이잖아. 그럼 얘 몇 필요해? 15ml. 그럼 뭐가 남아? 15ml는 반응에 참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만들어지는 거 몇 ml인 거예요? 수증기 30ml. 이건 무슨 법칙으로 푼 거야? 기체 반응 법칙으로 푼 거죠. 됐니?